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9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1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9월 3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무술월 병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의 병화가 되겠습니다. 술월의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간은 병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죠. 병. 자,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것,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으면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고요. 이걸 다시 오행으로 구분하게 돼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것을 오행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여기 있는 화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오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양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병화를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화는 음이 아니라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병화는 양화 이렇게 표현하죠. 음과 양이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병화지만 내일은 또 정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도 오행으로는 화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병화가 양화가 된다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하나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음양의 차이가 있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음과 양은 서로 대립되고 서로 대조적인 그런 개념이지만은, 대조되고 대립된다라고 해서 서로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서로를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을 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음은 양을 다시 보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남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있어야지만 남자가 존립하는 것이고, 여자라고 하는 것도 남자가 있어야지만 여자도 존립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여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남성과 같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성과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양은 어떻게 돼요?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맹렬한 그런 기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의 기운이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맹렬하고 강렬하기보다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좀 음유한 그런 성향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맹렬한 화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병화를 비유를 할 때 뭘로 비유를 하냐? 태양지화, 태양지화에 비유를 하는 것이고, 부드럽고 좀 음유한 이런 화는 뭐에 비하냐면 등촉지화라고 해서, 등촉지화라고 해서 정화는 예를 들어서 촛불 같은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맹렬한 태양과 같이 이렇게 비유를 하죠. 물론 비유일 뿐이지 병화를 무조건 태양으로 보고 정화를 갖다가 무조건 촛불로만 본다, 그런 건 아니죠. 같은 촛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촛불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는 예를 들어서 촉광이 예를 들어서 100V 정도의 그런 100 정도의 어떤 밝기가 있고, 하나는 촛불이 있는데 20 정도의 밝기가 있다라고 하면, 같은 촛불이라 하더라도 100의 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병화인 양화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의 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음화로서 정화로 이렇게 비유를 하겠죠. 근데 같은 촛불을 가지고도 이렇게 밝기라든가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단순하게 병화, 정화, 양화, 음화를 비유를 할 때는 그냥 같은 촛불로 비유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태양지화라고 해서 태양에 비유를 하는 것이고, 또 이 태양과 가장 또 비유를 대조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촛불이라든가 모닥불 같은 것이죠. 모닥불. 그래서 이 정화는 음화로서, 등촉지화로서 촛불이라든가 모닥불이라든가 전기불 같은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화이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것은 밝음, 그죠?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온기가 있죠. 온기라고 하는 것은 열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과 온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은, 일간일 때 화가 일간일 때는 온기로 보지 말고 밝음인 빛으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가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이것이 일간일 경우에는 빛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뭐예요? 빛이 너무 강렬하거나 온기가 너무 뜨거워 치열하게 되면은 모든 것은 뭐예요?
중화가 돼야 되는데 너무 치열해지거나 너무 과해지게 되면 뭐예요?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너무 지나친 것은 오히려 모자란만 못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왕하면 왕할수록 좋은데, 그것이 병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야 되는데, 태양의 빛이 너무 크게 밝아지거나 태양열이 너무 뜨거워지게 되게 되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이 불타서 죽거나, 그죠? 매우 안 좋은 역할을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 서 병화일간이 왕했을 때, 너무 뜨거워지거나 밝아졌을 때는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생님, 개수는 안 됩니까? 개수는 정관이고 임수는 칠살이기 때문에 정관인 개수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개수든 임수든 일단 관성으로서 왕한일간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론상은 둘 다 가능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병화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개수라기보다는 임수가 병화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병화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로서 수보양 광한다, 이렇게 표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를 이렇게 치용한다 생각하시고, 임수가 쓸 때는 물론 어쩔 수 없이 개수를 쓸 수 있지만은, 개수를 쓰는 것보다는 병화는 임수를 쓰는 것이 좋고요. 또 병화일간이 신약했을 때는 인성인 간목으로서 병화의 불꽃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화이기 때문에 병화든 정화든 마찬가지입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도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임수로서, 개수가 아니라 임수로서 보강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정화도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병화하고 정화하고 공통된 이론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떠한 일간이 왕하면 관성이라든가 식상을 써서 왕한 일간의 기운을 억제하거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어떤 일간이든 약했을 때는 인성으로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은 다 똑같다. 이거는 일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원령 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원령 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월도 오늘 하고요, 내일 하고 내일 모레까지 하게 되면 이제 신축년 무술월은 이제 끝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저한테 술월에 대한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내년 술월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술월은 물론 이제 신축년의 술월하고 경자년의 술월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술월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신축년의 술월을 보셔도 상관없고요, 경자년의 술월을 찾아서 공부하셔도 크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술월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기는 한로와 상강이라고 하는 절기로 나눠지게 되고요. 한로가 됐을 때 이전 계절인 6월에서 술월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고, 상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이가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물론 상강이라고 하는 절기의 어떤 의미도 있긴 하지만은 월이 바뀌는 기준은 한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상강이 지나게 되면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를 또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입동이 되면서 술월에서 해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술월은 늦가을이죠. 늦가을에서 겨울로 이렇게 계절이 변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절을 이제 세 개씩 끊어 먹죠. 인묘지는 이거는 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는 이거는 여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신유술은 뭐예요? 이건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시작하게 될 해자축은 이건 겨울이 된다 해서 계절은 이렇게 3개월씩 들어가게 되고요.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의 끝자락에서 이제 해자축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4개월은 일단 중요한 건 토가 왕한 계절이고, 또 토가 왕한 계절, 토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완충시켜주고 보완시켜주고 서로 다투는 것을 중재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토일간들이 뭘 잘하냐면 중개업 같은 거, 중재 같은 것을 잘하고요. 계절로 봤을 때 진술중멸은 다 뭐냐면
환절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이 수월 같은 경우에는 늦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환절기이기 때문에 기후적인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차갑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주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경우, 또 예를 들어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일단 조후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은 이제부터는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무토, 기토, 간목, 을목 같은 경우가 이렇게 수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조우를 해 주어야지만 간목, 을목, 무토, 기토들이 어는 게 아니라 건조해지지 않아서 생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토가 왕한 계절, 신수충월이 토가 왕한 그런 계절임에 반해서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일간이죠. 병화일간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는 왕하지만 일간 병화는 화는 술월에 뭐냐면 일간 묘지라고 하죠. 묘지 포태법이라고 해서 묘지가 되거나 아니면 고지라고 해서 일간 자체는 신약하게 된다. 사람으로 치면 일평생을 마치고 이제 생명이 끊어져서 땅속에 묻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약한 단계이고, 또 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 화의 기운을 화생토죠. 화생토해서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일간 자체가 약할 때는 토가 화의 기운을 뺏어 간다라고 하는 개념. 또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든 정화든 토가 많아지게 되면 아까 뭐죠? 빛이라고 했죠. 토가 많아지게 되면 회기무광이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은 화의 빛을 갖다가 회가 가려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술월은 화 자체가 병화든 정화든 화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다, 조금만 토가 있어도 금방 빛을 가리게 되는데, 월령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토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쉽게 병화의 빛을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병화, 정화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화는 회강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수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하에서 병화를 회강하는 것이 하나의 큰 단점이 될 것이고, 또 수월의 병화가 일간 자체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단점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의 병화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인성이죠. 인성이 있어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주죠. 생조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도와줘야 되고, 또 토가 많아서 병화를 회강하고 병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간목이 있으면 토하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이 있게 되면은 병화를 도와주고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주는 두 가지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 단 중요한 건 또 한 가지, 수월은 병화도 약하죠. 토가 왕한데 간목 자체도 수월의 간목은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딸랑 간목만 있게 되면 토가 많은데 토다한데 목이 약하면 토다 목절, 목이 부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간목을 도와줄 수 있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 이 임수는 간목을 생주해 주고요. 건토, 아까 술토는 건토, 메마른 땅이죠. 물이 있으면 건토를 갖다가 촉촉하게 해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병화가 세력을 얻게 되면은 임수는 병화를 갖다가 뭐 할 수 있다? 병화가 좋아하는 것, 수보양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로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수월의 간목은 일단 병화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병화가 아니라 간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간목이 있으면 반드시 임수가 있어야지만 사주의 배합이 완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병화로서 양화가 될 것이고, 월지에 있는 술토는 양토가 되겠죠. 양 대 양의 관계. 근데 토라고 하는 것은 화의 입장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화생 토의 관계, 일간화가 생하는 것이죠. 일간화가 생하는 것은 토가 되는데, 이걸 갖다가 식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관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양 대 양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라고 보지 않고 식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식신격이 되겠는데 술 중에 있는 본기인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원한적인 식신격이 된다. 중요한 것은 식신격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술월의 병화는 신약한데 식신이 토가 많게 되면 설기가 많아진다. 설기 태과가 된다. 설기 과다하다. 그래서 일간이 극약해진다. 신약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병화가 술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간이 너무 약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은 아무리 병화가 술에 통근을 간신히 한다 하더라도 요거는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병화의 빛을 심각하게 회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간의 기운을 과도하게 뺏어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 있어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간목이만 있어서는 안 되고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가 다시 있어서 식신상관, 식상이 너무 왕해져 있죠. 병화의 불빛은 굉장히 작은 그러한 것인데, 이것이 토가 많아져서 병화의 빛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간목을 얻어야 되는데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 있죠. 이 신금은 뭐 어떤 분들 이제 병화하고 신금하고 서로 병신 합한다라고 보는데, 이건 합이 되지 않고요. 병화가 신금하고 합하려고 하더라도 병화일간 자체가 너무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인성인 목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일지에서마저도 다시 진토를 봤죠. 이거 진토 원령에 있는 술토하고 진술충이 됩니다. 진술충. 대체적으로 충이 되게 되면 어느 한쪽이 약해지는 것이 일반인데, 진술충은 어떤 충? 붕충이라고 해서 같은 것끼리 충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붕충은 토충이 붕충이 되는데, 이거는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가 더 왕해진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일간 자체가 너무 뿌리가 없다. 진술충되게 되면 술중 정화도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병화가 뿌리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빛이 너무 심각하게 회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시에서라도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를 얻어서 병화가 일단 생존하는 것이 가장 여기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가 의미가 없고요. 무조건 일간 병화가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일단 좋고 일단 괜찮은 생시를 먼저 보게 되면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오늘은 자, 경인시 같은 경우 요거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고요. 신묘시는 인성이 묘목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좋게 못 보고, 그 다음에 계사시 갑오시 정도 되어야지만 오늘 그래도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한 그런 사주가 그나마 일간이 조립할 수 있고요. 나머지 생시들은 제가 봤을 땐 그다지 좋지 못한 생시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개만 보고 마치도록 할 건데, 자, 무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진술충 되기 때문에 자진합은 되지 않는 걸로 보고요. 토가 너무 많죠. 일지자 진토, 술토, 축토, 그 다음에 월간, 시간에 무토 두 개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가 병화를 심각하게 회강하게 되고요. 병화는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종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종합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뭐 신금이 있는 것은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수가 있게 되면은 이건 종격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뭐 종세격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뭐 종세격이라고 해서 뭐 특수한 격이니까 굉장히 좋은 격 같은데, 종세격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격이 바로 종세격입니다. 그래서 이 종세격은 굳이 뭐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좋은 격국은 아니고, 이 경우 일단 일간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운, 목화 운만 가야 된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정도 운, 가보대운, 계사대운, 신묘, 경인대운 정도 돼야 되는 것이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이민대운, 계묘대운, 갑진대운, 을사, 병호정문 이 정도 되어야지만 그래도 일간 병화가 생을 얻거나 비견겁자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무작위 좀 이런 생시를 얻을 때는 무조건 전부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무술시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건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억지로 이제 기명 종악격, 그죠? 식상으로 이제 종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종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뭐 좋을 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어차피 일간 병화가 뿌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일간을 버리고, 제 아무리 병화라 하더라도 종하는 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나머지 뭐 기축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경인시 같은 경우 볼까요? 경인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솔직히 제가 찍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썩 좋다고 볼 수 없는 게 그냥 단순하게 시제에 있는 인목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병화가 인해에 뿌리를 두고 인중간목 그리고 인중병화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정도이지, 이 하나에 간신일제하고 있는 그런 국세이기 때문에 이 사주 자체가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신묘신은 제가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인목이 아니라 묘목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랬고, 임진시 임수 투출을 한다 하더라도 일간 병화가 뿌리가 없으면 이거는 임진시는 극설 교집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죠? 임진시. 그래서 제가 선택을 안 했고, 개사 갑오시 중에 하나만 본다면 갑오시가 돼야 됩니다. 갑오시.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아무리 또 식상이 왕하다 하더라도 병화가 양인 5의 뿌리를 뒀고요. 갑목이 있어서 그래도 토를 갖다가 제하려고 하고, 또 갑목이 병화를 갖다 생조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은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단 이렇게 됐을 때 좀 아쉬운 점은 뭐가 아쉽죠? 그렇죠. 수가 없는 것이 좀 아쉽다. 수가 있어서 간목을 좀 더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간목이 힘을 얻어서 요 토를 좀 제하는데 공력이 있을 텐데, 수기가 뭐 축중개수, 이 진중개수는 진수충되게 되면 날아가 버리죠. 축중개수 하나 정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간목이 힘이 매우 부족하죠. 이 또한 뭐예요? 목화운으로 가거나 아니면 수운이 와서 이 간목이 좀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임수가 없기 때문에 병화를 갖다 수고양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를 얻기보다는 좀 운세가 좋으면 그냥 돈은 벌 수 있다. 좀 부는 좀 얻을 수 있는 사주는 되는데 귀를 크게 얻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